어이가 없네. 너 1번이랑 5번 중에 1번 했냐? 나 5번 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국어의 역사 부분을 다 풀어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 토요일이 시험 전 마지막 수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좀 문제를 좀 많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숙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문제를 많이 드리면 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 쉬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 풀 시간이 없을까봐 다음 주에 안 드리고 오늘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답지까지 드리는 거니까 숙제가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한 전부 다 해서 한 200, 한 3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좀 약하다,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만 잘 하셔서.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돼요. 중간중간 카톡을 보내시면 선생님이 알아보고 다시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15번부터 문제 답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그 페이지만 먼저 불러드릴게요. 335. 자, 뭐 문제 없습니까? 다 맞음? 자, 넘어갈게요. 틀렸을 것 같아. 3, 5, 1, 2, 2, 2, 3. 혹시 김은채 학생은 저는 뭐야? 현지한테 프리트를 받은 이후 그거에 대한 생각을 받은 애초에 이후로 이후 하지. 국어요? 하지 못했어요. 저희 가운데 한 장 안 풀었어요. 예, 앞에 알겠습니다. 한 장만 풀었어요. 이것도 여기가 그것도 먼저 뭐야? 진짜. 아니, 가지가지 하네, 정말. 자, 뭐지? 그럼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죠? 625번부터 2, 1, 1, 1, 3. 625번 625번. 지켜지지 않은 경우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의유당, 관북 유람 일기입니다. 홍색이, 일단은 끊어졌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하여, 그러니까 이제 붉은색 기운이 거룩해서, 붉은에서 보시면 일단 끊어졌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원순 모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억 같은 경우를 보시면 어간이 음성이고요. 관형사형 어미도 음성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음성과 음성이 잘 지켜지는 모음 조합 나타났습니다. 기운이 끊어졌기 하나랄 요거 보시면은 끊어졌게 돼 있고요. 체연과 목적격 조사 사이에서 양성인데 음성 목적격 조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모음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2번이 답입니다. 여기까지 안 봤어요. 네. 하나를 띄우더니 그래서 여전히 어두장구는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랑이 소레랄 여기는 이제 양성이니까 잘 지켜지고 있어요. 혹시 히 같은 경우는 뭔지 아세요? 이거 학교에서 배운 거 있습니까? 뭐 배웠는데 아, 그래요? 그 명칭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높이라는 어간에 이제 이라는 게 붙은 형태죠. 근데 요거를 좀 어떻게 했냐면은 히라고 해서 두 개를 나눴죠. 피읍을 제음소화예요. 제음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높이에서 나를 여기도 지금 목적격 조사가 음성으로 왔어요. 불러 저기 이걸 보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 글을 보니까 18세기거든요. 근대 국어입니다. 근대 국어에서는 국외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물 및 찰 같은 경우 보시면 여전히 원순 모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혹시 이 부분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언급한 적이 없나요? 요거는 약간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즘 좀 나오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밑, 아래를 이렇게 썼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요게 이제 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거 말씀하셨던 아,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치으시고 여기에 치으시 있죠? 그럼 뭐예요? 거듭적기. 아이고. 거듭적기라고 배웠습니까? 네. 거듭적기 되어 있죠? 두 번을 적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치으시오. 뭐가 되는 거예요? 치우시다는 것은 뭘 할 수 있죠? 탈종 아니지. 근대 국어니까 칠종성이죠. 종성
중세 국어는 8종성, 근대 국어는 7종성. 중세 국어의 8종성법에는 디귿이 있고요. 근대 국어의 7종성법에는 디귿이 없어요. 그래서 시옷으로 통일됩니다. 자, 물밑을 보라 외건을 급히 눈을 이어적기 안 돼 있네요. 끌어적기 되어 있고요. 들어 여기는 이어적기 되어 있고요. 모음주와 이루어져 있고요. 네, 들어보니 물밑 홍운을 해왔고 큰 시롤이 가탄 요것도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가탄 이거 재밌어. 재응소와에다가 7종성법 적용된 거죠. 원래는 티읕이죠. 티읕을 디귿과 히읗으로 나눈 다음에 7종성 적용이 됐습니다. 같은 줄이 불기. 요것도 괜찮네요. 불기도 우리 뭘 할 수 있죠? 중세국어와 다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중세국어 15세기 중세국어에는 없었던 게 여기 나와요. 명사의 어미 기가 활발하게 사용되었다는 거. 명사의 어미 기는요 16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국어 후반 그 마지막 부분 16세기는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17세기부터 근대국어에서 더 본격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온 건 16세기 중세국어부터입니다. 자, 더 기이하며 좋은 거 한번 봤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문 없습니까? 쌤 가탄에서 네. 원래 시옷 그러니까 가탄이 요게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중세국어 기준으로 보시면 일단은 티읕 썼으면 이 양성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지금 요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귿, 히읗 요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7종성법 적용이 돼서 요렇게 되었다. 갓을 이렇게 쓰면 안 되구나. 여기를 아래로 써야 되는데. 미안. 야. 나와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630번부터 갈게요. 4, 1, 1, 333. 됐어? 네? 633번. 기억은 관용격 조사, 리을은 부사격 조사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현대어 풀이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요. 3번 같은 경우에 거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음성이니까 음성, 관용격 조사, 의가 왔습니다. 얘는 또 이제 유정명사니까 거북이니까 의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거북이라고 비읍 받침 썼으니까 이어적기가 되어 있어서 거북이의 털과 같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3번의 기억 해당되겠고요. 밤의라고 돼 있어서 관용격 조사와 똑같은 형태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는 밤에 부사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태는 같아도 부사격 조사로 가야 되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에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아래아를 쓰는 애하고요. 의는 관용격, 부사격 동일한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문법 12번이었나? 12번 중세국어가 15번 아니었어요? 15번. 15번이죠? 사전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 중세국어 나온 거. 그게 15번이야. 네. 왠지 기억이 안 나요. 거기서 여러분들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더랑 그 다음에 2인칭 주어가 2인칭일 때 의문형어미 니은다로 끝나는 거 있어요. 뭐뭐 던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답이었죠. 15번의 답이 아마 5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왔다는 것을 보면 역시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위에 안 읽어도 되잖아. 그래서 나는 딱 보는 순간 이거 금방 풀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2번이 정답률이지. 아니 5점률이죠. 내가 12번은 오히려 기억이 안 나네. 내가 15번에 못 꽂혀가지고 이거 시험범이다 이러면서 딱 풀었는데 우리가 시험범이다. 왜 따라가네. 너 왜 핸드폰 들고 있어? 아니요. 들고 있냐고 하고 있느냐 왜 들고 있느냐.
자, 633번의 답 3번이었습니다. 다른 질문이요? 자, 그럼 636번부터 가겠습니다. 4, 1, 3, 5. 됐어요? 다음 640번부터 2, 1, 4, 3 1, 4, 1 자, 한번 2, 1, 4, 3 모습 1, 4, 1 642번 642번. 아, 이거 좋은 문제네. 아, 이거 좀 이스타 이더 3점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번 시험범위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4번이 답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디귿을 보시면 너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가,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네가 아니 왜? 아니 내가라고 하면 또 IM일 수도 있잖아. 이거 나라 먹으라고 이제 네가라고 했어. 자, 네가 뭐라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니은 다가 사용됐단 말입니다. 그럼 2인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4번에 디귿에 너 대신 3인칭 그가 쓰이면 모르던다를 모르던거로 바꿔야겠구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너는 아느냐 모르느냐 아느냐 그러니까 판정 의문문이에요. 판정 의문문은 오른쪽에 모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고가 아니라 돈가 가짜로 와요. 가. 그래야 판정 의문문이니까. 돈가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 딸이 너희들의 종이 있냐라는 것은 판정 의문문입니다. 판정 의문문인데 종이 체언이니까 뭐가 붙은 거예요? 가라는 보도사가 붙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거 어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헷갈리게 하려고 기억 같은 경우를 똑같이 준 다음에 종변어미 가가 붙은 판정 의문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틀렸어요. 종변어미가 아니에요. 얘는 보도사예요. 진짜 그렇게 될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고, 그럼 이제 어떠하냐?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어떠한지를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설명 의문이기 때문에 종결음이 고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하고 니은은 달라요. 그럼 디귿은 아까 설명드렸고 리을, 니 어찌 안다. 이거는 2인칭이니까 니은다를 사용했어요. 그랬습니다. 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요. 다른 질문? 읍 쓰시면 다음 넘어갈게요. 647번부터 가겠습니다. 532 더 부릅니다. 5125 여기까지 질문. 오, 다 맞았나봐. 넘어갈게요. 그 다음 512 5252 5252 여기도 다 맞았어요? 혹시 풀어온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 슬슬 뒤로 갈수록 약간 질문이 없는 걸로 보니까 이게 점점 숙제를 안 한 사람이 늘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자, 663번부터 갑니다. 5, 1, 5, 4 2, 3, 5 뭐 다 맞나봐. 670번부터 5, 2, 5, 4 4, 2 이건 뭐.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아니냐? 4, 3 역시 중세국어는 사실 공부만 해놓으면 다 맞아요. 내가 볼 땐 이 국어의 역사 쪽에서는 틀릴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어디? 왜냐면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고요. 분명히 학교에서 원인석포랑 춘망이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완벽하게 분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중세국어 쪽은 이 국어 역사 쪽은 오히려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체를 얻는 한글 맞춤법 이 어렵지 않을까?
거기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분명히 여러분들 프린트 같은데 없는 여러 가지 예를 낼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신대요. 그렇게 안 한대요? 학습지 위주로 했는데. 믿을 수 있는 말인가? 어려웠어서 중요하고서는. 근데 내가 볼 때 한글 맞춤이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단순히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지 않고요. 규정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적절하게 적용이 돼서 맞는 거 고르기.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떤 규정에 속하는지.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또 잘 모르는데 그 국어의 역사 가르치는 분이 매체요? 매체? 어렵게 내시는 분. 매체도 시험 범위에? 네. 매체 어디가 시험 범위에? 무슨 특강? 저 다 외웠어요. 불러드릴까요? 그거를 똑같이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냥 그런 그냥 그런 걸 내겠다. 보기에 있는 것들이랑 문제 형식 같은 걸 참고해도 돼. 그럼 결국엔 그냥 아무거나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냥 모의고사처럼 내겠다 뭐 이거죠? 되게 힘들겠네. 시간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두 개를 하시고 나머지 하신다. 그러면 국어의 역사는 그럼 한글 맞춤법에서 서술형이 나올 수 있겠네. 그냥 네. 그 두 분 선생님이 하나씩 내시. 그러니까 국어의 역사에서 내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합영경서를 된 소리로 보느냐 두 개가 다 발음대로 보느냐 요쪽에서 내가 나온다고 하나 말씀드렸고 한글 맞춤법에서 설명하는 거 나오겠네. 이게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발음이 나는 것이 뭐 옳다든가 뭐 어떻게 쓰는 것이 옳다든가 이렇게 맞추는 문제가 나올 것 같네요. 서술형 두 개 예상해 봅니다. 그렇게 정말 거의 뭐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면 엄마 으드어 나왔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깜짝 놀라고 네,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오 진짜 선생님이 나왔어. 이러면 안 돼. 그럼 부정행위. 나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평가 문제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거 나왔을 때. 소름 돋았어? 어. 대박. 근데 내가 그 문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비참했어. 자 평가 문제집 어느 부분을 보실 거냐면 한글 맞춤법 부분을 한번 보실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 배우긴 했습니다만 일단 평가 문제를 가볍게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나눴던 프린트에 나와 있는 학교 프린트 부분을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177 발음이 이러죠? 177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없는 사람 빨리 얘기해. 엉덩이. 저가 누구예요? 과정이요? 당연히요?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데 당연히요 이러지 마세요. 황당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또 그거인 줄 알았는데. 은채 감사합니다. 또 다 있어요? 후레쉬 켰어. 플래시가 뭡니까? 플래시. 이 사람들 정말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하라고 플래시. 플래시. 어? 왜 쉬가 아니에요? 그 마지막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네. 마지막 음절에서는 시로 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멤버십. 그 쉽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진짜요? 플래시, 리더십, 그 다음에 멤버십 뭐 이런 거 있죠. 뭐 프렌드십 다 10이에요. 10 아시겠죠? 그리고 티즈 쉬. F를 써야 돼. F를 쓴대. 저기 T를 써야 돼. 후레쉬 이게 뭐냐 이게 후레쉬가. 파이팅이 아닌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실은 그 후레쉬베리도 잘못됐어요. 뭐예요? 프레시베리 아. 이렇게 써야 돼요. 진짜구나. 근데 그거는 그게 플래시가 아니고 프레시가 프레시. FRESH예요. 프레시베리도. 그렇죠. 그 프레쉬가 신선하다 의미의 프레쉬잖아. 그러면 그 신선한 프레쉬도 프레쉬라고 써. 네, 프레쉬죠. 프레쉬. 와 진짜 이상하다. 프레시. 당연하죠. 프레시. 히읗으로 쓰는 F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고. 알겠지? 그래서 은치야 내가 보내줬잖아. 네 봤어요. 근데 내가 너무 많이 보내서 좀 짜증났니? 아니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미리 보기로 보고. 이게 뭐라고? 대체 무슨 맥락으로 보내신 건가 하고. 아니 네가 먼저 했잖아 그거를. 화이팅이 아니고 파이팅 그랬으니까 나도 그냥 몇 개 아니고 6개가 6개를 연달아 보냈죠.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 웃겼어요 선생님. 프라이드 치킨. 자 달걀 프라이 막. 자 177쪽을 보시면은 뭐 다른 부분들은 다 보셨으니까 왼쪽 단 아래 부분을 보시면은 표준어 사정 원칙 표가 나와 있습니다.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입니다. 일단 오른쪽 첫 번째 규정을 보시면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들은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데요. 그러면 오른쪽을 봤더니
이거 좀 오타야. 이거 평가 문제 이거 오타야. 우와 어떻게 이래? 깡충 이거 아니라 깡충. 둘 다 깡충이야. 이 평가 문제집 이거 너희들 틀리게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음성 보면 꽁충꽁충이라도. 그 뜻이 아니고요. 원래는 깡충이 맞잖아요. 네. 이게 모음조가 이루어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음성으로 바뀌었으면 그냥 음성으로 바뀐 거를 표준어로 삼는다 그 뜻이에요. 그렇구나. 네, 껑충이 아니고 깡충입니다. 깡충은 표준어는 아니에요. 네. 오뚜기는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항목 모음이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모음을 사용하지 않고 단모음을 쓴다는 겁니다. 의뢰. 여러분 의뢰는 뭐 그냥 뭐 보통 뭐 요 정도의 의미죠. 요거랑 이제 비슷한 발음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우레. 뭐예요 이게? 우리 같은 항상 소리. 아니 이거 뭐냐고 뜻이. 우레. 천둥이에요 천둥. 아, 천둥이니까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이건 순 우리말이에요. 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뢰, 우레가. 우뢰, 네. 우뢰 같은.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하늘에서 번개가 빵 벼락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벼락. 아니 그러니까 한자로. 번개. 아니 그러니까 땅을. 낙뢰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피하는 게 피뢰침이고요. 피레. 그거랑 헷갈려서 우레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우레. 포털. 자, 그 다음에 밑에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습니다. 원래 강남 지역에서 건너온 콩이기 때문에 강남콩이 맞았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우와 강남콩이었습니다. 진짜 신기해. 네, 그런데 또 어렸을 때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표준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알고 있을 무렵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강남콩이란 말을 쓰긴 썼겠지? 뭐 이제 썼겠지만 어쨌든 내 기억상 강남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원과 멀어졌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원과 멀어지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읽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글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삭월세가 맞아요. 원래는. 왜냐면 이게 다 한자예요. 삭이 초하루 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삭 할 때 그 삭이 그런 걸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월세를 내는데 1월 1일에 내는 거야. 2월 1일에 내고 그래서 이제 사월세 이런 식으로 됐지만 그냥 발음을 하다 보니까 사글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원에서 많이 멀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오른쪽 단 위쪽으로 가시면 단수 표준어 널리 쓰이는 하나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습니다. 총각무, 알타리무 중에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타리무라는 말 쓰나요? 쓰죠. 저쪽 반에서는 쓰는 애가 있더라고. 근데 총각무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총각무의 총각이 한자예요. 아시겠죠? 한자를 표준으로 삼은 예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뒤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이제 묶으면 무슨 머리라 그래요? 포니테일 말고. 그러니까 포니테일이란 뜻이긴 한데 그 뭐라 그래요? 그 한자로. 말총머리 몰라요? 몰랐어요. 아 그래요? 말총머리에 그 총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뿔처럼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각무가요.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네. 그 총각무를 우리가 그 한 번에 다 묻혀먹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썰어가지고 이제 총각 이게 총각을 썰었다니까 좀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썰어가지고 먹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 통째로 담기 때문에 마치 머리를 묶어놓은 것 같이 생겨서 총각무는 한자입니다. 네. 자, 다음 압도적인 형태의 단어만이 표준어가 된 경우가 있어요. 안절부절 못하다 동그라미 하시고 요거 띄어쓰기 안 해요. 안절부절 못하다 그냥 하나의 단어예요. 네. 그래서 안절부절 하다라고 하시면 안 돼. 안절부절 못하다고 해야 돼. 압도적인. 다음 복수 표준어. 이거는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엾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아 진짜로? 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가엾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비읍 불규칙 활용을 해요. 그래서 가엾워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가엾다는 가엾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활용 자체가 달라요. 하지만 둘 다 표준어입니다. 가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는 왼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른쪽도 많이 썼잖아. 아, 그래요? 저 오른쪽 썼어. 그렇구나. 왼쪽에 약간 틀어보는. 그러면 그 오른쪽을 관형사형 어미 붙여서 한번 말해봐. 관용사용 언니. 현재형은 가엾은. 아 그렇게 발음해요? 가엾은 아이 이렇게? 그럼 그냥 가엾. 가엾은 아이 이러지 않아? 가엾은 가요는 아이. 많이 쓰지. 가요 약간 가요. 활용형으로 쓸 가요는 때는 그렇게 쓰는데 아. 그냥 가엽다. 아 현재는 가엾은 아이 이래? 근데 그 말 자체를 많이 안 써봐서. 아 그렇게 주변에 가엾은 아이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아주 잘 사는 동네네요. 네. 아니. 그다음에 진짜 오히려 꽃가, 헷갈려서 꽃가, 때때 불쌍하다. 정도는 그냥 보세요. 송이랑 송이버섯 같은 거예요. 신발 이 정도는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쭈다 요것도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둘 다 표준어입니다. 옥수수 강냉이 요거 그냥 재밌으니까 알아두세요. 네, 둘 다 표준어예요. 강냉이 사투리 아닙니다. 둘 다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펀치 쓰리 강냉이 알아요? 네. 한 번 치면 이빨 3개 나간다. 예, 그래서 강냉이가 표준어예요. 우레 천둥 아까 말씀드렸죠. 둘 다 표준어입니다. 다음 쪽. 어쩌다가 이빨이 옥수수가 옥수수처럼 생겼잖아. 자, 178쪽을 보세요. 다른 거는 다 설명드렸고 볼 필요 없고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라고 해서 넘어가시고 오른쪽 단. 참고. 알아둬야 하는 맞춤법 교정에 A요랑 예요는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보세요. 네. 아시겠죠? 이거는 외우는 것도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딱 한번 읽어. 막 읽어. 그 다음에 바로 그 문제가 나오면 답을 골라. 알았지? 네. 자,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 이에요, 이어요와 예요, 어요가 문법적으로 모두 가능함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닙니다. 네? 지금 이에요, 그 다음에 이예요, 아니 이어요, 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요, 아니 예요. 아니 예요, 어요. 지금 이거를 다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보시면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받침이 없는 체언은 뭐 예를 들면 사자 같은 경우죠. 사자. 사자예요. 사자 이에요 이거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줄어든 사자 예요도 가능합니다. 근데 사자 어요는 안 돼요. 사자 실제로 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안 되는 안 돼요. 그 맞춤법 검사기를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사자 어요. 사자 어요, 아, 왜요? 귀찮네. 아 이런 씨 나쁜 놈아. 그럼 사자 여유라고 해야 돼. 아니 사자 예요를 해야죠. 피자. 네. 피자 어요. 한글 맞춤법 검사기를 해봐. 배고파. 그렇지. 사자 이어요. 사자 이어요부터 해봐. 사자 이어요. 에요. 이거 없지. 이건 맞지. 사자 어요를 해봐. 어요. 안 되잖아요. 예상외로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이 좀 잘못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통계적 교정이에요. 통계적 교정. 통계적 규정. 많이 안 써. 맞춤법 때문에 교정해준 게 아니라 통계적 사람들이 많이 안 써서 교정. 근데 사자 어요란 말을 사자어요. 사자 어요란 말을 써? 앞으로 내가 쓸게. 아 그럼 앞으로 쓰세요. 맞는 거죠, 맞춤. 그러면 막 맞다고 이제 보는 건데 왜?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아니 사자 어요란 말은 가능한가? 난 이게 좀 이상해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 이에요, 이어요, 예요, 어요 이게 다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보시고 받침이 있는 체언에 붙을 때 이에요, 이어요 형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 윗부분은 받침이 있으나 없으나 다 쓸 수 있다. 밑에는 받침이 없을 때만 쓸 수 있다. 근데 아니다 같은 경우 있잖아. 아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어가 아니니까 여기에는 이제 뭐가 붙는다? 아니, 에요, 아니, 어요. 거기 보세요. 아니 다음에
띈 거 아니에요? 이유 그게 얘만 예외적이에요. 왜 예외적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어요. 이것만 맞습니다. 오케이? 네. 예. 자, 그러니까 요 이에요, 이어요, 예요, 어요에서 이 네 가지를 받침이 없는 건 다 쓸 수 있고 받침이 있는 것은 위에 것만 쓸 수 있고 아니 같은 경우는 에요, 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로서랑 로서가 있어요. 로서는 사람. 직이나 신분, 자격, 로서는 수단이나 도구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 로서 같은 경우는 체현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현. 그럼 로서는 명사형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으로서, 학생으로서,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잠을 충분히 잠으로써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진 않다고 봅니다. 글쓰기 할 때 너무 헷갈려. 오랑 요 같은 경우도 별로 뭐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아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시고 안 되다랑 안 띄고 되다. 요거는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안 되다는 잘 되다의 반이옵니다. 일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뜻이고 안 띄고 되다는 동사 되다를 부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냐면 예를 들어서 얼굴이 안 돼 보이는 거 있죠. 얼굴이 안 돼 보이는 경우 있잖아. 좀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되게 고생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안 돼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붙여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붙여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가 자 일단 들어요. 공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럼 공부가 안 되다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식이 성공을 잘 못해. 자꾸 일이 안 풀려. 그럼 자식이 안 돼. 붙여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부, 얼굴, 자식. 공부, 얼굴, 자식. 이 세 개는 붙여 쓰는 안 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 얼굴 자식. 예? 근데 공부는 경우에 따라서 띄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돼. 알겠죠? 우리가 되지 않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띄어 쓰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 있습니까? 아, 있어. 만들었다가 안 나오죠. 쟤는 얼굴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누가 써? 얼굴이 만들다 만 사람은 어떻게 생긴 거냐? 그래서 얼굴이 되지 않았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럼 붙여 쓰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띄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띄어 쓸 수도 있고 붙여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붙여 써. 공부가 되지 않아. 그럼 띄어 써.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 자식, 얼굴. 요거는 일단 붙여 쓰는 거 된다. 붙여 쓸 수 있다. 붙여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무엇을 하실 거냐면 180쪽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실 건데 여러분들 혹시 그 185부터도 다 있나요? 189쪽까지 다 있나요? 네. 평가 문제도 없는 사람. 네. 너 다 풀었냐? 선민이 다 풀었어? 그럼 좀 푸세요. 쉬면 돼요. 그래. 미리 해봤네. 지금 어디까지 기억이 안 났어. 말을 안 들어서 편하네. 혹시 귤 좋아하는 사람? 인자소전. 좋아해요? 그럼 사서 드세요. 하나. 뭐지? 자, 저기 현지 하나 더 먹어. 진짜요? 안 먹었는데 먹지 마. 한번 먹을래요. 자, 받아. 진짜요?
먹은 거야? 아, 뭐야? 아, 진짜. 뭐 이거 좀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나 순간 저기 김이집인 줄 알았어. 비밀집 와 찾았다. 김치기요? 비밀집이 뭐야? 걔가 못 잡았나고? 걔 실력 엄청 많이 했잖아. 신준우가 많이 하지 않나? 신준우가 첫 경기 김이집이 유격수 아니야? 신준우가 3개 있었는데. 어? 그 KT 나 착각을 하고 있나? KT전. KT전 말고 다른 경기는 줄 모르겠어. 이상하다. 아, 몰라. 이거 뭔가? 이번에 FA 진짜 LG 내년에 한 5등 하겠네요. 아 배고파. 너 일부러 그러지? 너 너무해. 나 아침 안 먹었어. 그래도 안 먹어. 이거까지 뺏어 먹으려고? 너무해. 새벽권이랑 석점이랑 같은 거 아니야? 이거 모의고사에서 그 예술이 너무 안 됐어요. 진짜 너무 안 됐어요. 예술이 뭐야? 노란색이가 왜? 플러스는 너 노란색이 몰라? 모방 근데 그거 한 선생님이 말해주셨었어가지고 아 진짜 선생님이 말해줬어. 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선민아, 얼른 풀어. 무엇을 말해주셔? 저 거기서 시간 엄청 썼어요. 플라톤 예술 싫어한다고. 모방이다. 나는 내가 D 맞은 UP에서 들었어. 얘기하지 마. 진짜였어. 와 무슨 왜냐면 내가 많이 안 아니, 은채야, 얘기하지 마. 먼저 풀어. 이거 어떻게 알아? 어디까지 풀어? 끝까지. 네, 일단 소단 적중 문제 정도까지는 풀어야 되겠죠? 13문제? 네, 선생님. 금방 풀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 나도 다 풀어봤거든. 되게 쉬워. 좀 뷰를 다 했어요. 더 먹을래? 과연. 먹지 마.
왜요? 뭐 하는 거야? 무슨데? 그게 뭐죠? 네, 알겠습니다. 1학년 때. 오빠 나 이거 보내주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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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경 한번 바꿀 거야. 나야? 나 사무실한 줄 얼마 안 됐을 때. 이거 언제 쓰고? 이거 언제예요? 뭐 하냐? 자, 맞춰도 되겠죠? 네.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1번에 4. 2번에 1. 틀렸어요. 3번에 5. 4번에 4. 5번에 B, C, F. 자, 2번 문제 설명을 드릴게요. 2번은 외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쌍동밤을 쓰는 겁니다. 쪽밤을 쓰지 않습니다. 네, 나머지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아, 이래서 표준어를 한다. 또는 표준어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샛별이 맞고 새벽별은 맞지 않습니다. 멍게와 우렁생이는 둘 다 표준어입니다. 애달 푸다가 되고요. 애 답다 같은 경우는 사어가 됐어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에 5, 7번에 4, 8번에 4. 6번 틀렸어요.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표음, 표의 두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표음주의를 따라가지만 어법에 맞게 형태를 밝혀 적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표의 문자의 기능, 그러니까 표의 주의를 따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보기 5번을 보시면 태연 구름 뒤에 어떤 조사가 없느냐에 따라 구름이 구름을 로 표기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버리면 음절적 원리에 따라서 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형태 음소적 원리를 현대 국어에서 맞추고 있기 때문에 비가 들어가야 구름이, 구름을 이렇게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해서 뭐 답은 4번인데 4번을 보실 때 등이 당연히 띄어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45항을 보시면 두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 이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이 등, 등등 이거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들 이것도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과 100귤 띄고 들을 샀다. 이것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수정의사로서의 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할 때 그 들이 아니라 등이라는 의미를 갖는 들도 있으니까 띄어쓰는 들.
그러면 네. 복수 전미사로 안 쓰였을 경우에는 붙였어야 이렇게를 되나요? 안 하는. 당연히 전미사니까 붙였어야죠. 아,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을 때는 들이라는 것도 있다. 다음 9번으로 가시겠습니다. 1, 3, 그 다음 11번 같은 건 비, 전, 피, 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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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비전 있죠? 네, 비전으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텔레 비전, 비전이 뭐지? 완다 비전. 이렇게 네네네, 그 무슨 얼굴 빨간 놈. 그 마인드 스톤 박혀 있어가지고 타로스한테 2번 죽은 놈. 자, 120, 아니 뭐라는 거야? 12번에 4, 1. 질문 있으십니까? 인정, 난 한지. 잔치국수 인정 안 할 거예요. 어제 아빠 안 좋아해요. 해줬어요. 잔치국수는 너무 툭툭 끊어져요. 아, 그거 그리고 잘 삼기면 김가루 올리는 거 싫어요. 왜요? 그게 그 어디서 김이 뻣뻣해. 나와요? 그 뭉쳐. 아, 그 씹을 때 기분 안 좋아. 아, 차라리 그냥 잔치국수에 김을 싸서 먹겠어. 그럴 거예요. 나는 좀 잔치국수 안 좋아하고 맛있겠다. 라면도 별로 안 좋아하고 떡볶이는 좋아하지 않고 김밥은 그냥 잘 먹습니다. 글쎄 너무 많지. 닦어. 안 물어봤죠? 자, 쉬는 시간. 나 배경화면 자, 쉬는 시간 가질 건데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나눠드린 그 프린트 갖고 오셨죠? 네. 그 프린트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눠주신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이라던가 그런 것들의 세칙이 나와 있으니까 쉬는 시간 갖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야 같이. 아, 여기 예, 저번 주에 나눠드린 거. 우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